자, 띄어쓰기 보겠습니다. 41항부터 50항까지는 띄어쓰기 규정입니다. 자, 일단 띄어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말은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쓴다. 근데 뭐는 붙인다? 조사는 붙인다. 조사는 붙여 쓰고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건 이런 거지. 이게 한 단어냐 아니면 한 단어의 합성어나 파생어인지 아니면 두 단어로 띄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떤 지식이 선행돼야 되냐면 이 규정 자체는 쉬운데 결국 파생어 합성어 지식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파생어 합성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맨몸으로 덤볐다. 맨몸으로 접두사라는 걸 아니까 맨몸 붙여요. 그런데 맨 뒤에가 서 있다. 맨 뒤에. 그럴 때 맨은 관형사라 띄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맨은 붙인다 이렇게 공부할 수도 없단 말이야. 선생님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선생님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익숙지 않은 거야. 익숙지 않은 걸 자꾸 어렵다고 착각하지 말자고. 그러면 어떤 단어가 쉽다?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 뭐야? 익숙한 것일 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국어나 영어에서 익숙하지 않은 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합격할 놈이 자꾸만 안 와버리는 거야. 또 입이 익숙한 건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엉뚱하게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이니까 익숙하게끔 자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되 반드시 조사는 붙인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룰에서 벗어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예외 두 가지. 하나는 서로 다른다는데 붙여 쓰는 경우야. 반드시 서로 다른다는데 붙여 쓰는 경우. 어떤 경우? 어떤 경우? 합성어이거나, 그죠? 또는 성과 이름. 성과 이름은 서로 다른 단어인데도 붙입니다. 합성어로 이루어진 한 단어가 되거나 아니면 성과 이름의 경우. 성과 이름의 경우는 반드시 붙인다. 이건 기억하면 되는데 합성어다라는 건 뭐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들어오다가 합성어냐? 합성어니까 들다와 오다 두 단어인데도 들어오다 붙인다 이 말이지. 그랬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서로 한 단어인데도 일부러 띄어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즉 같은 단어인데 일부러 띄어쓰는 예외.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지. 뭐예요? 숫자. 숫자는 아무리 그 단위가 커도 어디서 띄어쓴다? 만 단위에서 띄어쓴다. 숫자는 만 단위에서 띄어쓴다. 만의 만은 억이니까, 그죠? 억에서 띄고 만에서 띄고. 이게 전부야. 이론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왜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띄어쓰기가 어렵냐? 그 이유는 딱 이거야. 한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 모르니까. 또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모르니까. 또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화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룰이야. 다시 한번.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에서 띄어쓰되 뭐는 붙여 쓴다? 조사는 붙여 쓴다. 그리고 예외 두 가지. 즉 별개의 단어인데 붙여 쓰는 경우는 성과 이름의 경우 붙인다. 그리고 합성어로 굳어진 건 붙인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단어인데 띄어쓰는 경우, 반드시 띄어써야 하는 경우는 언제? 숫자의 경우, 만 단위에서 띄어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건 바로 이 8개의 단어지. 분, 대로, 만큼, 그리고 만, 또 바, 대, 지, 그리고 듣. 이렇게 8개. 자, 뿐대로 만큼 만은 뭘 구별해야 돼?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똑같이 생긴 게 의존명사도 있고 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바대지 듯은 뭐와 뭐를 구별해야 돼?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자, 어미는 한 단어가 아니니까 당연히 어간에 붙였어야 되고, 의존명사는 별개의 단어니까 띄었어야겠고, 의존명사는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쓰고, 조사는 단어지만 붙여 쓴다는 예외니까 반드시 붙여야겠지. 자, 뿐대로만큼 만의 구별은 쉬운 이유가 의존명사만 앞에 반드시 뭐가 와? 꾸미는 말 뭐가 와요? 관형어가. 얘가 조사라면 주로 앞에 뭐가 와? 체언이. 체언이 오면 조사라 붙이고, 의존명사가 오면 관형어가 오면 의존명사를 띄었어. 반면에 바대지 듯은 관형어가 와도 앞에 니은으로 끝날 수 있고, 어미는 전부 니은바 니은대 올 수 있으니까 얘 구별은 뒤에 격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의존명사, 격조사가 올 수 없으면 어미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고, 이러면 띄어쓰기는 끝나요. 더 할 것도 없거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이 규정에서 공부하면서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 말들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자, 42항부터 봅시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자, 조사에다가 밑줄을 쳐. 읽으면서 조사에다가 밑줄을 쳐. 자, 꼬치부터 시작. 꼬치, 꽃마저, 꽃밖에. 자, 이때 밖에는 조사라는 건데 설명이 부족하지. 밖에라는 명사도 있잖아. 밖에 나가 놀아라 할 때 밖에는 명사잖아. 그럼 조사 밖에는 반드시 이 뒤에 뭐가 온다? 부정어. 뭐뭐밖에 없다, 뭐뭐밖에 모르다, 부정 표현이 오게 돼. 그래서 뭐뭐밖에 없다, 뭐뭐밖에 모르다, 이런 부정문이 오면 밖에는 조사라 붙인다라는 거야. 반드시 뒤에 부정문이 와야 돼. 앞에 체언이 오고 그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뒤에 반드시 부정문이 온다. 다음 꽃에서부터 해서 보듯이 조사는 두 개가 오면 두 개 다 붙이는 거고, 세 개가 오면 세 개 다 붙이는 거야. 에서도 조사, 부터도 조사. 꽃으로만, 으로도 조사, 만도 조사. 이해됐어요? 자, 꽃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그리고 새로 들어간 게 어디까지나 있어요? 읽어요. 그럼 시작.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이때 보조사까지, 나, 도, 는, 만, 이런 보조사들은 용언 뒤에도 붙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격조사는 체언 뒤에만 붙지만 보조사는 얼마든지 용언에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반드시 붙여 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건 보면은 조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즉 붙여 쓰면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건 그 밑에 의존명사하고 즉 똑같이 생긴 조사, 또 어미하고 똑같이 생긴 조사, 아까 얘기한 이 8개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웃고만 할 때도 만은 보조사인데 웃고만 있다 할 때의 만은 보조사. 이때는 의존명사는 생각이 전혀 안 들지. 그러니까 이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 밑으로 가봐.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의 것은 의존명사고, 나도 할 수 있다 할 때의 수는 의존명사고. 이때 것은 의존명사, 수는 의존명사. 이건 알고 띄었으면 되고, 먹을 만큼 먹으라 할 때 이제 만큼이 문제야. 자, 먹을 만큼 할 때 만큼 앞에 뭐가 왔죠? 먹을, 관형어가 왔죠. 그러면 관형어가 오면 만큼은 뭐다? 의존명사라 띄었습니다. 그러나
너만큼 하고 너만큼 많이 먹는 애는 처음 봤어. 너만큼. 이럴 때 너만큼 그러면 만큼 앞에 뭐가 왔어? 너. 대명사 채연이 왔으니까 그때 너만큼은 붙이죠. 그래서 만큼대로뿐은 간단해. 만큼대로뿐은 앞에 관여가 오면 의존명사라 띄고 앞에 채연이 오면 조사라 붙인다. 아는 이를 만났다. 이때 이는 의존명사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띄었었죠. 그런데 어린이는 왜 붙였어? 합성어라. 젊은이는 왜 붙였어? 합성어라. 늙은이는 왜 붙였어? 합성어라 붙이는 거고 아는 이와 모르는 이는 합성어가 아니니까 당연히 띄어야죠.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이때 바는 아까 말한 대로 어미 바도 있고 의존명사 바도 있는데 바 뒤에 뭐가 왔어? 를. 격조사가 왔죠. 바 뒤에 격조사 르이 왔고 그러므로 이때 바는 의존명사라 띄어쓰죠. 자, 그가 떠난 지 오래다 할 때 지는 뒤에 가가 와서도 띄었었지만 또 하나 이렇게 지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의미가 뭐다? 시간의 경과. 시간이 경과된 걸 말할 때 이때는 가를 생략해도 되잖아. 그가 떠난 지 오래다 이렇게 생략해도 상관없고 그러더라도 지는 띄었어야지. 왜? 시간의 경과일 때 의존명사다 이 말이야. 앞에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도 마찬가지야. 격조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르이 생략되더라도 내가 뜻한 바 알겠다 이러더라도 띄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즉 바꿔 말하면 바나 대는 일부러 격조사를 넣었더니 말이 되면 의존명사라 띄는 거고, 그죠? 일부러 격조사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의존명사라 띄는 거고, 지와 같은 경우는 시간의 경과, 시간이 지났다 하는 의미일 때 띄었습니다. 44망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즉 한계할 때의 개는 의존명사야.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야지. 앞에 한은 뭐야? 품사가 관형사야. 그러므로 별개의 단어잖아. 그러므로 한개 띄었지. 차 한 대, 차 명사, 한 관형사, 대 의존명사 별개의 단어니까 모두 띄었지. 금, 서, 돈 별개의 말이라 모두 띄었죠. 그런데 이 단위 명사는 나중에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어휘 문제. 그래서 조기 한 손 하면 이때 손은 몇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그러나 북어 한 쾌 하면 몇 마리? 20마리. 이해됐죠? 그렇게 수량도 알아야겠죠. 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이래요? 붙였을 수 있대요? 붙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시 30분 5초는 원래 2 띄고 시, 30 띄고 분, 5 띄고 초인데 대신 순서를 말하잖아. 시간적인 순서. 그러므로 2시 붙이고 30분 붙이고 5초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제1과도 원래 어떻게 써야 돼? 제1이라는 수사에 과라는 말이 왔으니까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뭘 허용한다? 붙여 쓴 걸 허용한다. 3학년 원칙은 뭐야? 3 띄고 학년이야. 그런데 순서를 말하니까 붙일 수 있다. 6층 원칙은 뭐야? 6 띄고 층이야. 그러나 붙여 쓸 수 있다. 그렇죠? 다음 1446년 10월 9일처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썼을 때에는 역시 붙이는 걸 허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원칙은 뭐야? 띄어 쓰는 거야. 자, 오늘 2017년 8월 3일이다. 맞나? 오늘 3일인가? 2일인가? 선생이나 학생이나 별로 이 날짜 가는 거에 관심이 없구나. 자, 원칙은 뭐라고요? 2017년 8월 3일이야.
근데 뭐 해도 된다고? 붙여 써도 된다고. 그 얘기죠? 알겠어요? 왜 붙여 써도 된다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한글로 쓰면 얘는 2017년 한글로 쓸 때는요? 똑같아. 한글로 쓸 때도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도 돼. 이때는 또 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니까. 알겠죠? 다음.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라서도 붙일 수 있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라 붙일 수가 있지.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표현. 할아버지께서 밤 10개를 주셨다. 할아버지께서 밤 10개를 주셨다. 할아버지께서 밤 10개를 주셨다. 할아버지께서 밤 10개를 주셨다. 자, 1, 2, 3, 4 모두 맞아요? 아니면 틀린 게 있어요? 여기서 모두 맞습니까? 아니면 틀린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야. 모두 맞아요? 아니면 틀린 게 있어? 틀린 게 있지. 왜?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는 틀리지. 이건 순서가 아니잖아. 수량이잖아. 그럼 무조건 띄워야지. 얘는 왜 붙였어? 아라비아 숫자라 붙이는 걸 허용하는 거고. 알겠어요? 얘만 틀리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조항들을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배울 때 딱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설명을 잘 보라고. 두 가지 경우에 붙여 쓴다는 거잖아. 어떤 경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또 하나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경우. 알겠죠? 그 다음 제40상 아까 설명한 거지. 숫자를 적을 때에는 어디서 띄어 쓰라고? 일부러 만 단위에서 띄어 쓴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든 한글로 쓰든 만에서 띄고 억에서 띄는 거야. 이해돼요? 자, 질문. 이 숫자 맨 뒤에 개라는 명사를 쓰고 싶어. 또는 원이라는 명사를 쓰고 싶어. 또는 명이라는 명사를 쓰고 싶어. 그죠? 그럼 앞에 오는 숫자와 붙여야 돼, 띄워야 돼? 앞에 오는 숫자와 붙여야 돼, 띄워야 돼? 당연히 뭐야? 당연히 띄웠어야지. 당연히 띄웠어야지. 별개의 단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붙인다? 아라비아 숫자면 붙여도 되고. 금방 한 건데 또 이렇게 단위 수가 커지면 또 이런 뭐 돈을 세는 단위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붙인다고 오해하는데 아니야. 원칙대로 반드시 숫자와 단위 명사는 띄어 쓰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붙일 수 있어? 아라비아 숫자로 썼을 때는 붙이는 걸 허용하지. 다음 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 즉 국장 겸 과장할 때 겸, 열 내지 스물 할 때 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중요하냐면 꼭 조사처럼 보이거든. 알겠어요? 미치나 내지가 꼭 조사처럼 보여서 그래. 얘네들은 품사가 조사가 아니지. 반드시 오늘 겸의 품사, 내지의 품사, 대의 품사 찾아봐. 품사가 달라. 어떤 건 의존명사라고 나올 거고 어떤 건 접속 부사라고 나올 거야. 알겠어요? 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등은 무조건 띄어 쓰는 거야. 앞에 오는 말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등, 등등, 등속, 등지. 하여간 이 등이라는 한자어가 붙은 말은 무조건 띄어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사장 및 이사들에서 보듯이 밑은 접속 부사라 띄었고 앞뒤를 문제는
이사장 및 이사들 그러면 이사장은 한 명인데 이사들은 여러 명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때의 들은 복수전미사야. 그래서 한 단어 뒤에 오는 들은 복수전미사라 붙이는 거고, 그러나 회의실에 사장, 이사, 임원들이 모였다. 회의실에 사장, 이사, 임원들이 모였다. 이때는 띄어야 돼. 왜? 이렇게 둘 이상의 단어가 나열되면 그때의 들은 의존명사야. 아까 등과 똑같은 말이 돼. 등과. 알겠어요? 등이라는 말과 한자어 등과 똑같은 뜻이야. 다만 등과 들의 차이점은 뭐라고? 들은 한 단어가 오면 전미사라 붙이는 거고, 두 단어 이상이 오면 뭐다? 의존명사라 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은 한 단어가 오든 두 단어 이상이 오든 늘 띄었으면 되고, 들은 한 단어가 오면 붙이고 두 단어 이상이 오면 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이사장 및 임원들 이때도, 이사장 및 이사들 이때도 들을 두 단어 이상 왔으니까 띄어야죠. 만약에 띄면 이사장 한 명, 이사 한 명 이런 의미야. 근데 이사장 및 이사들하고 들에만 붙이면, 이사에만 들을 붙였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이사장 한 명에 이사만 여러 명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그건 문장에서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다음 제 46항. 단음절이 연이어 나타날 때에는 붙였을 수 있다는데, 예전 규정에서는 그때 그곳이 예문에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예문을 올해는 빼버렸어. 왜? 선생님이 그때도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했어? 이제는 그때와 이곳이 대명사로 굳어져서 띄었을 일이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번에 바뀐 규정, 2017년도 3월에 바뀐 한글 맞춤법에서는 그때 그곳이라는 예문을 빼버리고 이 말 저 말이라는 예문을 넣었어. 이 말 저 말도 있니? 예전 교재에? 그래? 그러면 한 입도 있고 좀 더 큰 것도 있고, 그럼 그때 그것만 뺐구나. 그때 그것만 뺐어. 그리고는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이 경우에는 원칙은 뭐야? 좀 띄고 더, 큰 띄고 것, 이 띄고 말, 저 띄고 말, 한 띄고 입, 두 띄고 입인데, 이렇게 한 글자가 연달아 나올 때는 뭐가 가능하다고? 둘둘 붙이는 게 가능해. 특히 좀 더 같은 말은 아예 굳어져서 부사로 굳어졌어. 그래서 좀 더는 오히려 좀과 더를 따로 쓰는 경우보다 좀 더라고 한 단어로 쓰는 게 더 많아. 아마 나중에 이 말 저 말도 굳어지면 이제 없어질 거야. 그때 이때처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두 단어가 연달아 한 글자가 연달아, 단음절 한 글자가 연달아 나올 때는 둘둘 붙였을 수 있다. 대신 서로 연관된 둘둘을 붙여야지.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 좀과 더 큰 그리고 것, 이렇게는 못 쓰죠. 이렇게는 좀 더를 붙이고 큰 것을 붙이지, 좀을 띄고 더 큰 붙이고 것을 띄고 이렇게는 못 쓴다고. 알겠어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야. 붙여 쓰라는 게 아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자, 이제 47항은 보조용언의 사례인데, 잘 봐. 보조용언은 일단 문법적으로 보조용언이 뭐죠? 본용언을 도와주는 것.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할 때 싶다,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다에 버리다. 그죠? 또 책상 위에
의자를 얹어둬라 할 때 두라. 이런 게 보조용언인데 그 보조용언은 당연히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별개의 단어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별개의 단어인데 하나의 서술어가 될 뿐이지 본용언, 보조용언은 별개의 말이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 붙였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 경우가 뭔지를 공부하는 거야. 자, 그 경우가 첫 번째는 꺼져가다, 막아내다, 도와드리다, 깨뜨려버리다가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지? 지금 읽은 네 가지는 연결어미가 아나, 어로 이어질 때.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잘 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는 네 가지가 있지. 뭐예요? 아, 개, 지, 고. 이렇게 네 가지가 연결어미로 쓰여.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연결될 때만 붙일 수 있다고? 아로. 모음 조화에 따라 아나, 어로. 이때만 붙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먹고 싶다는 붙일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돼요? 아무리 보조용언 싶다는 먹고 싶다 절대 붙일 수가 없다 이거야. 알겠어요? 또 먹지 않았다.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절대 붙일 수가 없다고. 왜? 연결어미가 지로 이어졌잖아. 연결어미가 고로 됐잖아. 붙일 수가 없지. 지금 여기 붙이라는 경우는 모두 연결어미가 뭐로 이어졌어? 꺼져가다 어로, 막아내다 아로, 도와드리다 아로, 깨뜨려버리다 어로. 그죠? 이렇게 아나 어로 이어질 때만 붙이는 걸 허용해. 그래서 꺼져가다, 막아내다, 도와드리다, 깨뜨려버렸다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뜻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쉽다, 척하다.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은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나 쉽다로 이루어진 보조용언.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나 쉽다로 이루어진 보조용언의 경우 붙이는 걸 허용하는 거죠.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나 쉽다로 이루어진 말, 이때 붙이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제47항은 보조용언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그 경우라는 게 두 가지야. 첫째 뭐라고? 연결어미가 아나 어로 이어질 때. 두 번째 뭐라고?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나 쉽다로 이루어진 보조용언. 그 이외에는 붙이면 안 돼.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붙였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또 붙일 수 없는 게 그 밑에 써 있는 거야.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밑줄 치고, 요게 하나야. 앞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앞말은 뭘 의미해? 지금 이 설명에서 앞말은 뭘 의미해? 본용언, 본용언. 즉 본용언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예문 봐봐. 뭐가 나왔어? 잘도 노라만 나는구나. 여기 본용언이 뭐야? 노라. 조사 뭐 왔어? 많이. 그러니까 노라 나는구나 하면 붙일 수 있는데 노라만 나는구나 하고 많이 들어가면 못 붙인다고. 이해했어? 또 그 옆에 책을 읽어도 보고 읽어보고 하면 어로 이어지니까 붙일 수 있지. 그런데 본용언 뒤에 뭐가 왔어? 조사 도가 왔잖아. 지금 스님 설명이 뭐 없는 걸 대단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 써 있는 규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혼자서 이거를 찾아내기는 어려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천천히 보면 다 써 있는 얘기야. 앞말에 조사가 올 때는 못 붙인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말에 조사라는 놈은 앞말에 붙고 뒷말가를 띄는 분리성이 있고, 또 하나 또 왜 그러느냐? 결국 조사가 붙어버리면 아나 어로 안 끝나버렸잖아. 이해돼? 조사가 붙음과 동시에 아나 어로 안 끝났잖아. 그럼 이제 저 규정대로 못 붙인다는 얘기지.
됐어요? 읽어도 보고 이러면 문법적으로 도는 조사는 분리성이 있다. 앞단에는 붙고 뒷단에는 띄어진다. 이걸 떠올리지 않더라도 읽어도 보고 하면 이제 어로 안 이어졌잖아. 도가 붙어버렸잖아. 그럼 붙일 이유가 없죠. 아까 보조용어는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 뭐에 붙인다 그랬어? 경우에 따라. 그 경우에 안 맞으니까 띄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밑줄 쳐.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예전에는 합성 동사라고 써 있었어 설명에. 근데 지금은 합성 용언이라고 써놨어. 왜? 형용사라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앞말이 합성어인 경우. 예문 봐.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들다가 뭐야? 합성어야. 그러니까 뒤에 어로 끝났으니까 보아라 붙일 수 있는데 앞에가 합성용어니까 합성어니까 못 붙인다고. 그럼 덤벼들어 보아는 항상 어떻게 써야 돼? 덤벼들어 띄고 보아라 라고만 써야 돼. 이게요 시험장 가면 생각 잘 안 나요. 왜? 앞이 어로 끝났으니까 붙여야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왜? 그닥 길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덤벼들다가 뭐라? 합성동사라. 이해됐어요? 그리고 예전 교재는 떠내려가 버렸다가 나왔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 교재에는 뭐가 써 있냐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듯하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듯하다. 이게 예문으로 나왔어. 그래서 합성 동사란 말을 빼고 합성 용언이라고 쓴 거야. 왜냐면 다시 없다는 형용사거든. 지금 다시 없다가 이거 한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썼겠어? 다시 띄고 없을 이렇게 썼겠지. 이게 한 단어야. 합성어야. 자 여기 봐. 듯하다는 아까 공부한 대로 보조용은 듯하다는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붙였어도 되잖아. 그죠? 기억나요? 그런데 못 붙인다고. 왜 못 붙인다고? 앞에가 뭐라? 합성어라. 다시 없다가 합성어라. 그때는 붙일 수가 없다고. 우리 지난번 교재는 떠내려가 버렸다 나왔지? 떠내려가 버렸다 왜 못 붙인다고? 떠내려가다가 합성어라. 떠내려가 버렸다 떠내려가다가 합성어라. 떠내려가 버렸다 떠내려가다가 합성어라. 붙일 수가 없다고. 다음 밑줄 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 이게 세 번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었어야 한다. 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문 봐. 그가 올 듯도 하다. 듯과 하다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조사가. 이러면 왜 못 붙이냐면 이제 듯하다는 없어진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대신 뭐가 남은 거야? 듯이라는 명사가 남은 거야. 그러므로 붙였을 이유가 없지. 자, 선생님이 볼 때 이렇게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규정이든 어떤 어문 규정이든 웬만한 문법 지식만 좀 있으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못하냐면요, 너무 급하게 읽어요. 지금 이 규정도요, 선생님 설명드리는 거 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는 못 찾거든? 왜? 급하게 읽는 거야. 급하게 읽는 거야. 천천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음미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급하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알 수 있는 것도 두 번, 세 번 자꾸 실수하게 되는 거야. 잘 봐. 그가 올 듯하다.
이러면 듯하다는 이제 보조 용언이라고, 이게 한 단어라고, 그죠? 그리고 이 보조 용언 듯하다, 이렇게 이루어진 말이란 무슨 말이야?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나 싶다로 이루어진 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 오다라는 본용어와는 별개의 말이니까. 그러나 뭘 허용한다?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이러면 또 어떤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 그럼 듯하다는 언제 붙여요? 네 맘이야 임마, 네 맘. 붙이고 싶을 때 붙이라고. 알겠어요? 대신 뭐야? 꼭 붙여야 될 이유는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말은 띄었으면 돼. 띄었으면. 자꾸 쓸데없이 붙이니까 그래. 대신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이해돼요? 문제는 요 듯하다라는 보조용어에 그 사이에 조사가 끼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가 올, 듯, 도 하다하고 듯과 하다 사이에 조사가 끼어들었어. 그러면 조사는 앞단어에는 붙고 뒷단어와는 분리되는 성질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때는 그럼 왜 못 붙이느냐? 왜 앞뒤에 모두 못 붙이느냐? 이유는 간단해. 뭐야? 보조용언이 아니야. 이제 보조용언이 아닌 거지. 왜? 이제 이 듯은 뭐야? 의존명사야. 그럼 올은 관용어야. 이제 얘는 관용어야. 본용언이 아니야. 관용어야. 그럼 하다는 얘가 이제 서술어지. 알겠어요? 이제는 하다라는 이 단어만 본용어인 거야. 나머지는 아닌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첫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두 번째, 앞말이 합성 용언이거나, 세 번째, 조사가 끼어들거나. 그래서 잘난 척을 한다, 을 조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척하다, 체하다는 보조용언이 아니라 의존명사고, 그러므로 반드시 앞뒤를 띄었습니다. 다음 48항. 성과 이름은 반드시 붙였어야 한다. 아까 얘기했지? 성과 호도. 호가 뭐야? 이름 대신 부르는 말이잖아. 당연히 붙였어야지. 그러므로 김양수. 김영수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안 보인다. 야. 김항수. 그 다음에 서화담. 자, 화담이 서경덕의 호지. 화담 서경덕이거든. 그러니까 서화담. 우리 이율곡하고 이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뛰어다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충무공과 이순신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결국 똑같은 말이야. 이충무공이나 이순신이나 이율곡이나 이이나. 알겠어요? 그래서 호와 이름은 붙여 쓴다 이 말이야. 서화담. 그러나 그 이외의 나머지 호칭어, 관직명, 지칭어, 시, 군, 양, 님, 또 뭐야? 님은 아니지. 님은 전미사니까. 장군, 박사, 사장, 회장 모두 띄어 쓰는 거야. 최영신 씨 띄어야지. 최치원 선생 띄어야지. 박동식 박사 띄어야지. 됐죠? 다만 성과 이름이나 성과 호도 분명히 구별하고 싶을 때는 띄었을 수 있어. 어떤 경우? 성이 두 글자일 때. 근데 조심할 거, 띄었으라는 게 아니야. 띄었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성이 두 글자일 때. 이해돼요? 그 다음 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었을 수 있다. 결론을 말할게. 네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알겠어요? 대한중학교. 또 전문용어 50항.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을 수 있다. 결론은 뭐야?
네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모음 조와 붙이든 띄든 상관없습니다. 임진왜란 붙이든 띄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갑오 농민혁명 붙이든 띄든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이거 붙일까 말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인천행정고시학원 붙여야 되는지 띄워야 되는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물론 막 무섭게 인 띄고 천 띄고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인천 띄고 행정 띄고 고시 띄고 학원 이렇게 쓰든, 인천행정을 붙이고 고시학원을 붙이든, 인천행정 고시학원 다 붙이든. 이해돼? 그래서 49항 50항은 특히 이렇게 고유의 명사의 경우에는 붙여 쓰든 띄어 쓰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무슨 병명 있잖아, 뭐 추간판 탈출중 이런 별명, 그죠? 나는 뭐가 탈출하나 그랬는데 추간판 탈출중 이런 병명 같은 것도 붙여도 그만 띄어도 그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띄어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50항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표준어와 외래어까지, 지금 이제 7개 남았죠. 51항부터 57항까지 한글 맞춤법 7개 남았고요. 복습할 게 많습니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문법이 지금 애매하고 아직도 자리가 안 잡았다 이러는 친구들은 또 야간에 오늘부터 문법 첫 진도 나가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